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폴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구현해 놓은 코드 스캐폴딩이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요 렉처 뷰라는 제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들어오시면요, 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포크를 떠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클론하겠습니다. 클론한 다음에 이 주소로 실행하면 다운로드 받겠죠. 그래서 생성된 렉처 뷰 폴더로 들어가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브랜치를 별도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브랜치를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실습을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요 각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시면 이동하시면 다시 다음 강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랜치는 1 바닐라 스캐폴딩이라는 브랜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1 바닐라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많은 웹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루트에 index.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index.html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덱스 파일에서는 보시면 이 헤더 부분에 CSS를 링크하고 있죠. 그 CSS는 그 루트 폴더에 있는 CSS입니다. style.css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다 정의해 놓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index.html 보면 바디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JS 폴더에 app.js를 로딩하고 있습니다. JS를 보면 app.js가 있죠. 네. 지금은 빈 파일로 되어 있어요. 파일로 되어 있는 app.js를 로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폴더는 모델과 뷰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의 모델과 뷰라고 보시면 돼요. 뷰부터 한번 볼까요? 뷰는 간단하게 제가 view.js라고 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뷰라는 모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6에 모듈 패턴을 이용해서 익스포트 디폴트로 이 객체를 익스포트 했죠. 간단히 보면 뷰는 몇 개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init은 엘레멘트를 주입받게 되죠. 그래서 그 엘레멘트를 자신의 프로퍼티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on 메소드가 있는데요. on과 emmit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on과 emit 메소드가 있는데, on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와 핸들러를 같이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엘레멘트에서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핸들러가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요거는 요 뷰를 사용할 때 이 뷰에서 나온 이벤트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emmit은 반대로 on이 이벤트를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행동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emmit은 스스로 어떤 이벤트를 방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와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이벤트는 그 커스텀 이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 이벤트는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이름을 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디테일 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 객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래서 HTML 엘레멘트에는 디스패치 이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 이벤트의 인자로 이 방금 만들었던 커스텀 이벤트의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엘레멘트는 이벤트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드와 쇼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CSS 속성 중에 디스플레이 속성의 값을 논으로 주면 하이드가 되고, 아예 주지 않으면 쇼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게 될 뷰는 이 view.js 모듈을 기반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뷰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모델 폴더에 보면 3개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모델, 키워드 모델, 서치 모델이 있는데 한번 보죠. 히스토리 모델은 검색 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컬렉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렉션의 각 항목은 키워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검색한 검색어고요. 데이터는 검색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간단하게 요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데 특별한 거는 프로미스 패턴을 이용해서 리턴 디스 데이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히스토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쿠키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동기로 구현을 했습니다. 에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될 검색어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있으면 삭제하고 다시 날짜를 선정해서 기존 데이터와 합쳐서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리무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키워드를 받아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히스토리 모델을 설명했고요. 키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키워드 모델도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컬렉션 형태로 가지고 있고 얘는 히스토리와 다르게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요. 추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검색어를 보여주는데 추천하는 검색어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리스트 메소드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프로미스 패턴을 이용했고 타임아웃을 걸어가지고 200ms 후에 이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치 모델이 있는데 서치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는 리스트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메소드의 쿼리를 인저로 받아서 이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리턴하도록 했어요. 여기서는 간단한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 검색이 아니라 이 데이터 전체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타임아웃을 걸어서 200ms 이후에 반환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캐폴딩이 정해졌습니다. 바닐라 폴더로 이동해서 라이트 서버라고 실행을 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노드 서버가 돌 거예요. 개발자 정보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봅니다. 네트워크를 열어보면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리프레시하면 JS에서 app.js가 다운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은 뭐 아직 없고요. CSS 같은 경우에도 style.css가 로딩됐죠. 내용은 미리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간단하게 페이지에 헤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ndex.html로 돌아가셔서 디비전을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 헤더 태그를 이용해서 헤더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h2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h2 태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색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저장하고 터미널을 보면 자동으로 뭔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릴로딩 브라우저라고 떴죠. 브라우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검색이라고 떴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서버는 자동으로 코드의 변화를 감지해서 서버를 다시 재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좀 더 편리해요. 이번에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러스라는 폴더를 이 JS 폴더 바로 아래 만들고요. 이 아래 메인 컨트롤러라고 .js라고 만들어 봅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메인 컨트롤러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었고 실제 컨트롤러 모듈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닛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콘솔 로고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찍고 init 메소드가 실행됐다는 의미의 init 태그를 달았어요. app.js에서 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호출하려면 임포트를 통해서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동작하는 시점은 도움이 다 로딩 됐을 때 그때 실행을 할 거예요. 도움 컨텐트 로디드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이 메인 컨트롤러에 이닛을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확인하고 콘솔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시 리프레시 해 볼까요? 지우고 리프레시 하면 자, 메인 컨트롤러 이닛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캐폴딩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인덱스에서 app.js를 로딩하게 되어 있고요. 이 app.js는 DOM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DOM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메인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각각의 뷰를 구현하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